안녕하세요, 닥터 바를정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약간은 생소한 주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암, 그 중에서도 갑상선 암입니다. 저희 한의원이 이명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 갑상선 질환으로 인한 어떤 호르몬의 문제로 이명 환자분들이 또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원래는 암이라고 하면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인데 갑상선 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하면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착한 암이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갑상선 암은 암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우 흔하고 특히 여성에게 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 암 중에서는 19%를 차지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목에 무언가가 만져지거나 하면 갑상선 쪽 검사를 해봐서 악성 조직이 발견이 되면 수술을 하여 암세포가 위치하고 있는 이 갑상선과 그 주변 조직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갑상선에서 원래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요, 갑상선을 떼어냈으니까 이 몸 자체에서 더 이상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도 같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는 신지로이드를 복용해서 호르몬 수치를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워낙 흔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을 안 한다고, 다 낫는다고 주변에서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암 수술하고 나서 아무런 증상 없이 아주 괜찮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외부에서 신지로이드를 넣어주는 것이 몸 자체에서 분비하는 걸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어도 다양한 호르몬 관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 패턴을 보면 아무래도 수술 후 체력 저하에다가 호르몬 변화까지 겹쳐서 굉장히 극심한 피로를 호소를 많이 하시고요, 이 몸의 혈액순환, 림프순환도 잘 안 되어서 몸이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게 되니까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도 많이 가시고요,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식욕 조절이 안 되니까 체중이 또 증가합니다. 그 외에 두통, 어지럼증도 흔하고요, 호르몬 문제 때문에 생리통이나 생리불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술 이후에 손이나 발저림이나 마비 경련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갑상선도 같이 절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갑상선 호르몬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님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칼륨 수치가 낮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런 경우에는 한방치료가 굉장히 강하죠. 검사상 이상이 안 나오면 내가 꾀병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림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위장 증상 같은 것도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한방치료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방치료를 하셔서 해결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증상이 검사를 하면 정상이니까, 수술 이후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방치하고 참고 하시다가 자칫 더 심하면 우울증 약, 불면증 약, 신경 안정제 같은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다가 그 약에 장기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호르몬 약에 정신과 약까지 먹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몸의 호르몬 대사는 엉망이 되시면서 정신과 양약으로 정신까지 더욱더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갑상선 수술 이후에 이러한 후유증에 있어서 혈액검사나 호르몬 검사상 수치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에 맞는 양방 처치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검사상 이상이 없는 대부분의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방치료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방치료는 몸의 상태를 개선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이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갑상선 검사를 해서 암이 의심된다고 조직검사를 해서 또 암 진단을 하고, 혹시 다른 곳에 전이가 있을지 모른다고 또 다른 여러가지 검사를 해서 전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수술 날짜를 겨우 잡아서 전신마취에다가 인공호흡기까지 해서 몇 시간 동안 수술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는 것 자체가 당연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수술이 끝나면 몸에서는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모두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갈된 면역력과 체력을 끌어올려줘서 극심한 피로, 그로 인한 대사 저하를 잡아줘야 빠른 컨디션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술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후유증 증상으로 이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는데요, 소화라는 게 꼭 소화기족 문제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피곤해서 붓는 증상이랑 같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담즙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소화력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횡격막 약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의 체중 증가는 일반인들의 체중 증가와는 다르게 치료가 필요한데요, 갑상선 이제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보통 체내 대사 과정이 느려져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칼로리를 에너지로 전환시키지를 못하고 그게 지방으로 쌓여서 살이 찌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국
체내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쪽으로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후유증 개선이 가능합니다. 한약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양방 주치의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암 환자는 한약을 못 먹는다라고 선입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암 환자분들 한약 많이 처방하고 있고요. 한약에도 간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돕는 약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간을 돕는 한약재를 선별해서 처방하면 괜찮을 뿐더러 갑상선 암을 포함한 여러가지 암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은 주로 천연 성분의 식물이고 양약은 화학 성분인데 당연히 간에 무리가 가는 약은 양약이 훨씬 더 많겠죠. 한의원에서는 농약이나 중금속에 있어서 식약처의 기준을 통과한 의료용 한약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건재산 같은 곳에서 구입하였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주 좋은 약초가 있다고 건네준 약재 같은 것들은 식약처의 기준을 통과하지 않아서 유해 성분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갑상선 암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